사람은 하루에 수천 가지의 장면을 보고 듣지만 그중 오래 기억에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계속 떠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만남이나 대화의 마무리입니다. 1. 마지막 순간의 감정 앵커. 심리학에서 마무리 효과 레선스 에펙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최근에 경험한 순간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흔들고 싶다면 헤어지기 직전이나 대화가 끝나기 직전에 감정의 앵커를 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질 때 짧게 웃으면서 오늘 진짜 재밌었어. 너랑 있어서. 전화를 끊기 전에 아 맞다. 덕분에 오늘 하루 기분 좋았어. 이런 한 문장은 단순해 보여도 그날의 전체 기억을 좋은 감정으로 포장합니다. 2. 잔상 남기는 시각 촉각 포인트. 남자는 시각적인 자극에 특히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만의 시각 기억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그게 꼭 의도적인 연출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지기 전에 머리를 살짝 넘기는 동작, 웃을 때 눈이 살짝 접히는 모습, 가볍게 어깨나 팔을 스치는 터치. 이런 장면은 단순한 스킨십 이상의 의미로 각인됩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에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3. 대화 마무리의 여운 만들기. 대화를 끝낼 때 모든 걸 마무리 짓지 말고 작은 질문을 남기세요. 이 질문은 답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길게 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넌 진짜 행복이 뭔지 어떻게 정의해? 만약 내일 하루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뭐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은 그가 집에 가서도 다음 날도 불쑥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얼굴이 같이 떠오르죠. 4. 며칠 뒤에 터지는 지연 반응 기술. 마무리의 힘을 배가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지연 메시지입니다. 만난 당일이 아니라 2, 3일 후에 그날의 한 장면을 언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직도 그때 네가 했던 얘기 생각나서 웃었어. 그날 봤던 그 노을 진짜 예쁘더라. 이렇게 하면 그날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 기억이 훨씬 오래갑니다. 5. 감정을 저장시키는 공유 비밀. 마무리 단계에서 둘만 아는 작은 비밀을 하나 만들어 두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또 여기 올 땐 내가 오늘 얘기한 그 얘기 마저 해줄게. 이건 너만 아는 거니까 비밀이야. 남자는 이런 우리만의 것이 생기면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특별하게 인식합니다. 6. 침묵의 마무리.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짧은 눈맞춤이나 미소로 마무리하는 것도 강력합니다. 말보다 더 깊게 남는 건 그 순간 느낀 공기와 시선이거든요. 특히 감정이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침묵이 들어가면 그 장면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재생됩니다. 결국 마무리 기술의 핵심은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여운입니다. 대화나 만남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내용이고 가장 오래 남는 건 감정이에요. 그래서 떠나기 전 10초, 전화를 끊기 전 5초, 그 순간이 남자의 마음을 며칠이고 흔들 수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은 기억 속에서 커집니다. 그때는 그냥 좋았던 장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특별한 순간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기억 재점화라고 부릅니다. 1. 기억 트리거 던지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날의 일부를 꺼내는 것입니다. 만난 후 3일 일주일 사이 그때 있었던 디테일을 불쑥 꺼내보세요. 예를 들어 그날 네가 말한 그 얘기 아직도 생각나. 그때 우리가 본 그 장면 다시 떠올랐어. 이렇게 하면 그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날 느꼈던 감정까지 같이 되살립니다. 특히 디테일이 구체적일수록 감정이 강하게 재생됩니다. 이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하는 공유 경험. 남자는 혼자서 그날의 감정을 복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강화하려면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날 함께 마신 커피와 같은 브랜드를 보내주거나 같이 갔던 장소 근처를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거죠.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감정의 재현입니다. 3. 반전형 재점화. 기억을 재점화할 때 같은 패턴만 반복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가끔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을 붙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그날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가볍고 장난스러운 톤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날 장난이 많았다면 이번엔 차분하고 깊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이 반전이 기억의 인상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4. 간격의 힘.
기억 재점화의 타이밍은 너무 빠르면 감정이 덜 숙성되고 너무 늦으면 불씨가 사라집니다. 적당한 간격은 3일, 7일 사이입니다. 이 기간은 그가 그날 참 좋았다는 여운을 충분히 느끼되 잊지 않게 만드는 최적의 간격이에요. 의미 부여하기. 기억을 단순한 하루의 한 장면에서 우리만의 의미 있는 순간으로 바꾸면 그 감정은 훨씬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 그날 이후로 비 오는 날이 좋아졌어. 그때 웃었던 거 생각하면 요즘도 피식 웃게 돼. 이런 말은 그 순간을 하나의 상징처럼 만들어줍니다. 6. 재점화 후 멈추기. 여기서 중요한 건 재점화를 한 뒤 곧바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씨를 살린 직후에는 오히려 살짝 거리를 두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가 혼자서 그 감정을 오래 곱씹게 됩니다. 결국 기억 재점화의 핵심은 그날의 감정을 다시 불러오되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당신은 그의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씨가 커진 상태에서 다음 만남을 설계할 때 가장 효과적인 장소와 상황은 뭘까요? 남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대화 속 한 문장이나 손끝의 스침처럼 사소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 감정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건 결국 환경입니다. 만남의 장소와 상황이 주는 공기, 그리고 그 안에서의 대화가 남자의 감정을 정점으로 올려줍니다. 1. 공간이 주는 첫인상. 사람의 감정은 환경 자극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밝고 활기찬 장소에선 가벼운 웃음과 농담이 잘 나오고 조용하고 은은한 장소에선 감정이 깊어집니다. 남자를 강하게 흔들고 싶다면 당신이 원하는 분위기를 먼저 설계하세요. 설렘과 가벼움, 야외, 빛이 많은 카페, 산책길, 깊이와 여운, 조용한 라운지, 밤이 보이는 야경 스폿. 공간이 먼저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2. 의외성 있는 장소. 남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늘 가던 장소가 아니라 평소는 잘 가지 않을 것 같은 공간을 선택해보세요. 예를 들어 평일 저녁에 갑자기 야시장, 실내에서만 만나던 관계에서 갑자기 공원 벤치, 조용한 카페 대신 갤러리나 전시회. 장소가 주는 의외성이 감정을 흔드는 첫 불씨가 됩니다. 3. 환경과 대화의 매칭. 만남 설계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는 공간과 대화 주제가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외 산책, 미래, 여행, 자유로운 꿈 이야기, 조용한 공간, 과거의 경험, 감정, 깊은 가치관. 이렇게 매칭하면 그 장소와 대화가 서로를 강화시켜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4. 공유 경험 심기. 남자가 마음이 흔들릴 때는 단순한 대화보다 함께한 경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처음 해보는 경험은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같이 처음 가본 메뉴를 먹기, 간단한 게임이나 퀴즈하기, 길을 걷다가 즉흥적으로 목적지 바꾸기. 이런 순간은 우리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게 관계의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5. 끝맺음을 설계하는 만남. 많은 사람들이 만남에서 중요한 건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무리가 다음 만남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끝에서 다음을 암시하세요. 다음에 여기 다시 와서 해보자. 이 얘기는 다음에 마저 해줄게. 이렇게 하면 헤어지고 난 후에도 그의 머릿속엔 다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남습니다. 6. 시간의 길이보다 감정 곡선이 중요. 만남이 오래 지속됐다고 해서 더 강한 인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시간 안에도 강한 감정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 가벼운 웃음과 편안함. 중간. 깊은 대화와 몰입. 끝. 여운과 설렘. 이 곡선을 의도적으로 만들면 짧은 만남도 강렬하게 각인됩니다. 7. 만남 후의 후속 행동. 만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운을 이어가는 후속 행동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메시지 한 줄이면 충분해요. 오늘 웃겨서 아직도 생각나. 그 장소 진짜 좋았지? 이 한 줄이 그날의 장면과 감정을 다시 불러옵니다. 결국 만남 설계의 핵심은 장소와 대화, 그리고 여운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는 그날을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라 기억 속 한 장면으로 저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계한 만남이 반복될 때 남자가 점점 더 관계에 몰입하게 만드는 심리적 고리는 무엇일까요? 남자의 마음은 순간적인 설렘보다 지속적인 관성에 더 크게 휘둘립니다. 관성이라는 건 한 번 흐름이 만들어지면 스스로 멈추기 어렵다는 거죠. 연애에서도 이 관성을 만드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가집니다. 1. 패턴화된 즐거움 만들기. 관성의 첫 단계는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번 만날 때 웃음이 터지는 포인트가 있다. 늘 대화 중간에 깊은 이야기가 나온다. 헤어질 때 여운이 남는다. 이런 패턴이 3, 4번 반복되면 남자의 뇌는 이 사람과 있으면 이런 기분이 든다는 회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 미묘한 결핍 심기. 관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100%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날 때 모든 걸 다 풀어버리면 다음 만남에 대한 동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음에 할 이야기를 남겨두거나 함께할 활동 중 절반만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 얘기 다음에 만나서 마저 하자. 다음엔 이거 해보자. 재밌을 거야. 이렇게 남자의 마음에 결핍의 씨앗을 심어두면 스스로 그걸 채우고 싶어집니다. 3. 일상 속 반복 노출. 관계 관성은 만났을 때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만나지 않을 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일상 속 반복 노출이 필요합니다. 대화에서 자주 쓰는 말버릇, 둘만 아는 유머나 별명, 특정 음악이나 장소를 공유. 이렇게 하면 남자는 혼자 있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떠올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거나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4. 감정 곡선의 교차. 관성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정의 강약을 교차시키는 것입니다. 늘 비슷한 감정 강도로만 만나면 곡선이 평평해져서 금방 지루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가볍고 웃음 많은 만남, 다음엔 진지하고 깊은 대화 위주의 만남, 그 다음엔 활동적인 만남. 이렇게 감정 강약을 바꾸면 남자는 관계 안에서 늘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만의 루틴 만들기. 관성의 최종 단계는 둘만의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작아도 됩니다. 매주 특정 요일에 연락하기. 만나면 꼭 가는 카페 한 군데. 서로 아침에 보내는 짧은 인사. 이렇게 반복되는 행동이 쌓이면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루틴을 지키고 싶어지고 그게 무너지면 허전함을 느낍니다. 6. 관성과 자유의 균형.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관성이 의무감으로 변하면 관계가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틴 속에 가끔 의외성을 넣어야 해요. 예를 들어 늘 가던 카페 대신 다른 곳에 가거나 같은 요일이 아니라 다른 날 먼저 연락하는 식이죠. 이게 관성을 지루함이 아닌 안정 속의 설렘으로 바꿔줍니다. 결국 심리적 관성의 핵심은 안정감과 새로움이 동시에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 흐름이 완성되면 남자는 스스로 이 관계를 끊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관성을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한 감정 몰입으로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보다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더 크게 몰입합니다. 특히 남자는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낄 때는 편안하지만 그 주도권이 흔들릴 때 갑자기 마음이 깊어집니다. 오늘은 그 변곡점을 만드는 몰입 트리거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1. 대체 불가능성 각인시키기. 남자가 몰입하려면 당신이 단순한 호감의 대상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성을 만들려면 당신만의 말투, 표현, 유머, 당신만의 시선과 대화 방식, 당신만의 생활 태도, 이 세 가지를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이 사람한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2. 가치의 공유.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가치관이 겹치는 순간은 강한 결속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인간관계에서 지키고 싶은 원칙,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대화를 나눌 때 그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라고 느끼면 마음속에서 신뢰와 몰입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3. 관계 안에 작은 위기 만들기. 너무 안정적인 관계는 편안하지만 몰입을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주 작은 위기 상황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며칠간 연락 간격을 살짝 늘린다. 혼자만의 시간을 먼저 선언한다. 외부 일정 때문에 만남을 한번 미룬다. 이런 사소한 변화는 남자에게 혹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걸 잃을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4. 감정 폭발 구간 만들기. 몰입의 절정은 강한 감정이 터진 순간입니다. 그게 꼭 로맨틱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웃음이 터지는 순간, 함께 무언가를 해냈을 때, 진심 어린 위로를 주고받았을 때도 가능합니다. 함께 즉흥적으로 무언가 도전하기,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눈 맞추기,
평소 하지 않던 깊은 고백 나누기. 이 순간이 짧아도 남자의 뇌는 강하게 각인합니다. 오, 미래 프레임 심기. 몰입을 고정시키는 마지막 단계는 미래를 전제로 한 대화입니다. 나중에 하면 너랑 꼭 같이 하고 싶다. 우리 나중에 이런 것도 해보자. 이건 은근히 관계를 당연히 계속될 것처럼 만들면서 동시에 그 미래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 상상이 몰입을 강화합니다. 6. 끝맺음의 위력. 마지막 몰입 트리거는 마무리의 힘입니다. 관계의 정점에서 감정을 잠깐 내려놓으면 남자는 그 감정을 오래 붙잡습니다. 예를 들어, 너랑 이런 얘기해서 좋았어. 오늘은 진짜 오래 기억될 것 같아. 이 한 문장이 그날의 모든 감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그의 기억에 넣어줍니다. 결국 남자를 깊이 몰입시키는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심어진 순간들의 누적입니다. 작은 설렘, 예상치 못한 변화, 결핍, 관성, 그리고 몰입 트리거가 한 흐름 안에 연결될 때 남자는 스스로 이 관계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남자의 마음은 강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도 돌아오게 만드는 흐름에 있다. 오늘 이야기한 흐름을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그가 당신을 떠올리는 순간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사람 마음은 한 번의 강한 순간보다 작은 여운이 반복될 때 더 깊이 흔들립니다. 마지막 순간의 시선, 몇 초의 침묵, 불쑥 던진 질문, 그 사소한 장면들이 며칠 몇 주가 지나도 다시 떠오르고 그 기억은 스스로 더 크게 자랍니다.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깊게 다시 건드려주는 재점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커질 때 환경과 분위기를 설계해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면 그 순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이야기로 저장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흐름 속에서 남자는 점점 더 관성에 휩싸입니다. 함께하는 패턴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깨지면 허전함을 느끼고 결국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마지막 한 방은 단순합니다. 그가 이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만들어주는 것. 유일하다는 확신, 공유된 가치관, 그리고 미래를 함께 상상하게 하는 대화.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는 순간 남자는 스스로 마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남자의 마음을 붙잡는 건 강하게 움켜쥐는 게 아니라 놓아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오늘 당신이 만들어가는 작은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